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에 코어팀 지갑, GB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 GBT 지갑으로 5천만 개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이그레이션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보면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는 지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진행량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다른 편입니다. 하루 동안 이미 6만 6천 개 이상의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빠른 진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을 보면요. 시간당 5천 개 이상의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지속성만 뒷받침이 된다면 하루에 10만 개 이상의 마이그레이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약 745만 개이고요. 목표 지점인 1000만 개 지갑까지 약 250만 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 5만 개 정도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꾸준히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50일 정도를 더 진행을 해야 1000만 개 지갑에 도달을 할 수 있고 하루에 10만 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약 25일 만에도 1000만 개 지갑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의 패턴을 살펴보면요. 주말에는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왔고 또 끊임없이 10만 개의 마이그레이션을 매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내년 1분기에 1000만 개 지갑에 도달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7,700여 개를 분석을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약 484파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체 지갑의 약 84% 정도가 1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어팀과 개발자 간의 여러 이메일이 오고 가고 있고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면서 메인넷의 활성화가 될 파이앱 리스트를 확정하는 작업들이 이번 주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또 동시적으로 이번 이메일들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파이 앱에서는 오직 파이 SDK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허용을 한다. 즉 타 이메일이나 정보 등을 수집을 하거나 서드파티를 통한 로그인 방식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파이 커뮤니티에 조금씩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나이지리아의 유명 파이 인플루언서이죠. 우디의 최근 엑스글을 보면은 커넥트 소셜 앱에서 이메일 가입을 비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파이 계정만으로 앱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입니다. 라는 글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참고로 커넥트 소셜 앱을 사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커넥트 소셜에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이 경우에는 파이 앱에서 자동으로 제 파이 아이디로 이 커넥트 소셜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곳에서 커넥트 소셜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 이메일이나 기타 정보를 사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은 파이 브라우저 외부에서 일어나는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 코어 팀이 장려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는 이런 지메일이나 구글 계정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커넥트 소셜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소셜 앱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 계정으로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비즈니스를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용자가 모여있는 파이 생태계에서 광고하고 싶다면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파이 앱과 파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를 하고 정식 KYC를 통과를 해야 되고 KYC를 통과한 사용자에게만 파이 앱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광고를 진행을 하려면 파이 코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 사이드에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파이어 토큰이 필요한 상태이죠. 그리고 파이 광고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더라도 비즈니스 광고를 진행을 하려면 파이 코인을 획득을 해서 이를 광고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비전이 코어팀에 의해서 이미 공유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수억 명, 수십억 명의 파이 유저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파이 코어팀이 구축한 비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이슈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 개발자인 렉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어팀이 앱 가입 방법에 대해서 180도 입장을 바꾸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파이 계정 인증만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워크포스프 개발자가 이 글에 댓글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이 생태계에 완전히 통합되길 원하는 파이 앱에는 항상 파이 인증만 사용을 해왔었고 파이만 사용을 해왔었다. 이렇게 글을 남김으로써 파이 코어 팀이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아니다. 이것이 원래 파이 코어 팀이 추구해왔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캔니님이 공유해주신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와 코어팀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 개발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파이 코어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생태계 등록 신청 자격을 위해서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에서 언급된 프로젝트는 외부 리소스를 로드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로컬에서 제 코드가 작동하는데 필수적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코어팀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QI 앱이 파이 생태계의 외부 웹사이트로 리디렉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QI 앱이 코인베이스나 오픈시와 같은 플랫폼으로 리디렉션이 되는 경우 이 맥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자는 링크를 공유를 해줍니다. 이 링크가 제 웹사이트이고요. 아직 작업 중이고 데모 버전입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었고 그래서 코어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 이것은 구글 플레이 참고 링크가 존재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링크는 파이 브라우저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이 앱이 사용자를 구글 샵으로 리디렉션 하기 때문에 해당 버튼을 제거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코어팀이 얘기를 하고 또한 앱에 파이 SDK 로그인 통합이 가능하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로그인 옵션은 구현하지 말아주세요. 이메일을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모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파이 앱이 오픈 네트워크 정식 파이 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외부로 리디렉션 되는 기능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또 다른 데이터 또한 수집을 할 수 없다. 그 기능들을 모두 막아달라. 이제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파이 생태계는 KYC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KYC를 통과하게 되면 파이 아이디를 파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된다면 이 생태계 안에서 파이 지갑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파이 아이디와 파이 지갑은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에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파이 아이디 하나만으로도 이미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되었고 또 여러분이 봇을 통해서 수백 개, 수천 개 이상의 가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파이 생태계에서 여러 소셜 활동, 디파이 활동, P2P 거래 활동 등등 여러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개인 정보들을 파이 앱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 또한 이 거대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 안으로 유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KYC나 KYB를 거치고 정당한 계정을 부여받은 후 파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캔니님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임시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메가모더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저가 질문을 합니다. 완료되었던 KYC가 임시 KYC로 되돌아간 경우가 모더레이터들 사이에서도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메가모더는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완전히 KYC가 완료된 상태에서 임시 KYC로 변경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고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KYC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여 자동으로 이에 따라 행동을 조종합니다. 사용자가 모든 라이브니스 테스트 또는 제공된 기타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시 완전한 KYC 상태로 복구됩니다. 라이브니스 테스트는 여러 번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저의 질문이 있었고요. 저는 KYC를 통과했고 사용할 수 있는 파이코인이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지만 제 KYC 상태가 임시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메가모더는 오픈 네트워크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의 상태가 임시 승인으로 변경이 되어서 신원을 추가로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여기에 관해서 코어팀과 개발자들의 대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개발자가 질문을 합니다. KYC를 완료한 파이오니어들이 임시 KYC로 되돌아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라이브니스 검사를 이미 완료를 했고 비밀번호 변경을 하기도 했지만 상태가 여전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임시 KYC 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가요? 코어팀의 해결책이 정상적인 임시 KYC에도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들을 위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 대해서 코어팀은 우리의 알고리즘은 스크래핑, 스크립트 실행, 계정 판매와 같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이전에 KYC를 완료한 계정이 임시 KYC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걱정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진정한 파이오니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다중 라이브니스 검사, 비밀번호 변경, 계정 보안 강화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해당 활동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한 개발자는 다시 질문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 경우에는 언급된 모든 조치, 예를 들어 비밀번호 변경이나 여러분의 라이브니스 검사를 다 완료를 했으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계정은 임시 상태에 머물고 있고 완전 승인으로 복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코어팀은 네, 기다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되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이나 여러 번의 라이브니스 검사를 계속 수행했는데도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에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는 그런 DR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X에서 공유가 된 다른 이슈를 보면요. 이 디안게라는 모더는 중국의 모더레이터이자 파이 코어 팀의 그래픽을 담당하는 파이오니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 이벤트가 공지가 되기 이전에 어떤 인포그래픽이나 메인 화면의 그래픽을 미리 제작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더 같은 경우는 타 파이오니어들에 비해서 파이 코어 팀의 스케줄이나 타임라인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안게의 개인 계정을 보면요. 힌트성 포스팅이 미리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주목을 해볼 만한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루머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파이 앱에 이렇게 오픈 네트워크 타이머가 포샵이 된 그런 그래픽을 가져오면서 이런 포토샵은 가짜 정보이니 참고하라라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여기에 한 중국 유저가 댓글을 달게 됩니다. 최근에 코어팀이 너무 조용하니 미리 뉴스 좀 알려달라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디안게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 코어팀에서 2주 안에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코어팀에 어떤 공지가 있을 테니 조금 더 인내해 보기를 좀 바라는 그런 댓글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당연히 어떤 공지가 나올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일단 조만간 나온다라고 하니 이 부분은 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인덱스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 11월 데이터 기준이고요. 가상화폐 부분 앱 사용자 순위 탑 10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국내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가 업비트 거래소이고 2위가 빗썸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파이 네트워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모두 거래소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9위가 코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리스는 코인 뉴스를 알려주기로 가장 유명한 앱 중에 하나이고 코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위가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파이는 2022년부터 이런 높은 순위를 이어왔었고 2위 자리로 오랫동안 고수를 해왔었는데 또 최근 불장이 시작이 되면서 2위 자리를 빗썸 거래소에게 내어준 듯 한데요. 어쨌든 상당히 탑 순위를 유지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파이 내에서 강력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었고 또 강력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순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파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8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 피드지로 유명한 코인뉴스나 애매한 거래소보다도 사용 시간이 더 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 앱을 사용을 할 때 단순히 하루에 한 번 채굴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 앱에서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팅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소셜 앱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가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는 파이의 생태계, 파이의 커뮤니티라고 지금 할 수 있겠고 이제 폐쇄형 메인넷 마지막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하는 만큼 이 상황에서 마인드 컨트롤도 좀 더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